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1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두 복소수가 어떻게 좀 같아지냐, 복소수 상등과 관련된 이론이 나온 거죠. 실수 부분 A 부분이 1하고 같으면 되겠고, 호수 부분 마이너스 1하고 2가 좀 같아지면 되는 이야기. 그럼 B 값은 그럼 3이 되겠는데요.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4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내용. 복소수 상등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당식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당식을 좀 더하게 해달라. 수식 정리하는 가장 기본을 좀 물어본 거죠. 2x 제곱 뭐 A항밖에 없으니까 더하기 하더라도 되겠고, 그 다음에는 1차 항 부분들이 4x하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해서 플러스 x가 되겠고, 상수항은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2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수식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됐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될 때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하고 계수 사이의 관계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돼가는 이론 점검해가는 문제. 두 근 곱 물어본 거죠.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론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둥식이 x값의 관계없이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abc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전개해가지고 계속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이제 공통점 인수들이 좀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이니까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3,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뭐 x 플러스 1 부분들이 전부 다 0이 되어가는 거니까 c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c 값은 이제 마이너스 4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우변은 0된 요 인수 부분 여기만 좀 0되고 나머지 부분들 0 대입했으니까 b에다가 c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c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 최고차 계수를 좀 생각하죠. 최고차항의 계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차항 부분들 뭐 3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값이 a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곧바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뭐 계산만 해주면 되죠. a 더하기 2b 마이너스 3c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은 3이고요 b 값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되겠고, c 값은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12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 계산 결과 13 이렇게 처리가는 내용. 적당한 숫자 주어진 부분 이렇게 들어있는 인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풀이 좀 생각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계수가 5로 주어져 있습니다. a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그냥 모두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x제곱이 나올 만한 항들을 좀 조사하면 되죠. 제곱에 이렇게 상수항을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6 나오면 되겠고, 1차에 1차 곱하기 할 때도 뭐 2창 맞아서 마이너스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에 2창 이렇게 곱하기 할 때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이렇게 얻어 적으면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5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 그럼 뭐 마이너스 7 이항시켜서 플러스 7로 해서 계산되니까 12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정답 5번이 돼가는 내용.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맞춰서 전개해가는 당시 전개 부분의 항목들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당식을 이제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전부 다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기 2차식 이러면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어야 되죠. x 4제곱 플러스 9를 보게 되고, 6x 제곱을 열심히 만들어서 이게 과연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 될까 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를 항상 좀 조절해 가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x제곱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한 번 지금 뭐 더하기 해야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한 번은 빼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해서 인수분해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똑같은 A 값 자체에서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는 자연수라는 것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A 값은 1이 되겠고 B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해서 물론 4라고 좀 답해가면 되겠죠. 보기차식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형태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을 좀 이용해서 풀어간다. 그리 하려면 우리 상수항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항 부분을 만들었을 때 뒤쪽 부분들이 그냥 빼기 제곱 형태가 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을 부호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풀려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이제 y값이 같습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고요. 이 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방정식 모양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이제 x좌표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근이 이제 두 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통해서 살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을 쓰니까 4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겠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4보다 작습니다라고 k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럼 뭐 1, 2, 3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뜻을 해석해서 그에 맞는 풀이 이렇게 진행하는 뭐 이런 좀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계산들을 좀 해달라.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게 뭐 허수 단위에 대한 정의 부분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루트 3i, 루트 3i 열심히 허수 단위 부분들을 좀 써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i, 루트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곱하기 해서 3에다가 i 제곱에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겠고 5에다가 i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자분모에다 i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이건 약분해서 루트 4가 되니까 루트 4는 2에다가 i 제곱에 마이너스에 뭐 분자에 또 i 이렇게 좀 남아있는 부분 연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3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최종 연산해 갈 수 있을 때 초진 부분들 열심히 이제 a 더하기 b를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당연히 뭐 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이 호수 단위인 i입니다 라는 사실들 이걸 이용해서 식을 좀 고쳐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뭐 음수 뭐 곱하기 되면 마이너스가 생기고 우리가 이런 뭐 이론 정리 형태로 좀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연산 형태로 계산해 가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x값, y값이 주어져 있을 때 세제곱값을 구해서 달라. 곱형식, 활용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냥 뭐 세제곱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때 이제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4에 두 식을 좀 곱하게 해주면 4-3에서 1입니다라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는 거죠. 6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1이니까 여기는 뭐 12 이렇게 좀 빼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가 52 이렇게 좀 나오겠죠? 5번이 좀 정답이 되겠네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곱셈공식의 활용식 뭐 고등학교 과정이 뭐 3차까지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지금 구해서 또 역수를 통해 가지고 또 2차 방정식을 만들었으라. 꼬리물기처럼 이제 쭉쭉 연결시켜 가는데 차분하게 대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B는 영위하는 실수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뭐 켈레건을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1 플러스 i분의 2는 유리화해주면 2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i에서 그림도 좀 나오겠고요. 켈레건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1 플러스 i도 근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두 분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인데 이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결론 내면 되겠고요. 두 분의 곱은 b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지금 뭐 둘을 좀 곱하면 또 2 해서 b 값들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역수 형태로도 근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좀 근으로 갖는 그런 뭐 2차 방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 또 0이 되겠고 곱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4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식을 쓰게 되면 뭐 x제곱 가운데 항이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서 좀 식을 써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px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P 값은 당연히 0이 되겠고 Q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데 다시 또 P 빼기 Q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4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가장 먼저 유리화를 통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켤레근 갖는 이론들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볼게. 근과 계수와의 사이의 관계식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연산해 간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적인 풀이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 주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AB 값을 구한 다음에 이번에는 근을 가지고 또 다시 2차 방식을 만들어 가는 건데 역시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연산이 좀 가능한 거니까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가지고 고등학교적인 풀이를 좀 이용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상식 p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0 만드는 숫자 써가지고 목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고 되죠? 이거 조립제법을 다 써있는데요. 근데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 qx 나머지를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 식을 좀 쓰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이 x 플러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x 플러스 2분의 1이고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창 부분에서 2를 끄집어내서 이쪽에 이제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좀 변형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식 변형했을 때 이제 그럼 이 부분들이 qx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냥 마이너스 3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q에다가 3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q에다가 3을 좀 대입해주면 9 마이너스 9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이랑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뭐 나머지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즉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효율적으로 구해가는 방법인데 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좀 쓰겠지만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그런 형태로 좀 돼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식 변형을 통해서 대체해 간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식이 긴데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에 초점 맞춰서 풀면 되죠. 그럼 이제 판별식을 좀 열심히 조사해 가는 내용. 그러면 K 플러스 M의 제곱 빼기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N에서 정리가 되겠죠. 당연히 뭐 중근이니까 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야 될 때 이때 이제 뭐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K의 항등식 이런 관점에서 식 정리를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K제곱은 소거가 되겠고 2mk-4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K 그 다음에 이제 m제곱 마이너스 2n에서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0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m 값은 좀 2가 되겠고요. 2를 좀 대입해주면 4에다가 그러면 n 값도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하면 당연히 4가 되겠죠. 큰 흐름틀 2차 방정식 중근 그러면 판별식 처리해야 되겠고 이 나온 식을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좀 정리해 준다. 두 가지 이론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당식 qx가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뭐 3차 식을 2차로 나눌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 즉 나눗셈 원리 형태를 좀 써주는 거죠. 이때 이제 a, b 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나머지 정리 원리 좀 잘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모르는 부분들을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만 들어가는 거. 즉 x에다가 좀 1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1이 되는데 이게 이제 a 더하기 b가 되겠고 1이라고 좀 다시 정리했을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x에다 이번에 또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 되나요? 그럼 이제 여기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 되는데 이거 뭐 계산하게 되면 5가 되는 건가요? 5에서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2b는 6 이렇게 처리해서 b 값이 3이 되겠고요. b 값 3이 얻어지는 순간 a 값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값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뭐 두 개의 값을 뭐 곱하게 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나머지 정리 원리 정확하게 좀 학습되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이 개수가 모두 정수인 3개의 2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50이하의 자연수 K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3차와 관련된 부분들이면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K값을 소거해 가려면 1이 좀 인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에서 마이너스 4 처리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q 처리해서 딱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좀 되는데요. 이제 뒤쪽 부분들이 좀 인수분해가 좀 하나 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개의 1차식이 곱으로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 인수분해 됐을 때 근 형태로 좀 표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세주면 둘 합하면 이제 4가 되는데 곱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k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또 자연수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알파 베타를 좀 근들 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가 좀 음수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 됐을 때 알파 쪽을 음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1 해주면 5 이렇게 되어야 더하기해서 5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곱하기 됩니다. k 값은 이렇게 이제 k 값은 그러면 이제 k 값은 이때 이제 5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겠고 이때 이제 몇 개까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50 이하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게 되면 6, 7, 8 아직도 4, 8, 32가 되죠. 마이너스 5에 9, 45 60 안 될 거죠. 여기까지 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 값이 45 이런 형태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개수를 좀 조사해 가는 거니까 개수는 5개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3차와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 일단은 뭐 1차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된다는 사실들 조립제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 주면 되겠고 나온 결과를 또 문제에 맞춰서 어떻게 좀 해석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두근합, 두근곱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걸 찾아가는 게 편리한 거니까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p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x의 2차식이고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어이쿠 아름다운 관계인지 어려운 관계인지 그냥 알파의 베타 이렇게 되면 살짝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두근 합이 2차 방정식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근 합이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것 좀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베타 이렇게 쳐야 되는데 베타 값이 그러면 3 알파 되죠. p 알파의 알파 이런 형태. 그럼 p 베타 이렇게 쳐야 되면 이제 알파 되는데 역시 3 베타 이런 형태로 해서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px는 3 x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런 형태를 만족해 주는 거 좀 이항시켜 놓게 되면 되는데 이항시킬까요? 그냥 할까요? 이항시켜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된 식이 능형된 게 이게 이제 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니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데 또 이게 또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로 좀 나눠야 되겠군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뭐 px를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되는가요? 일단 뭐 더하기 3 이렇게 이항시켜 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P1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소가 되네요. 그럼 이제 2분의 5만 좀 남나요?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5 구했는데 또 mn 더하기 형태로 되게 되면 더하기해서 7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연산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앞쪽의 부분들 해석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알파의 베타 나왔는데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식을 좀 변형해서 살펴보고 이 부분들이 바로 이런 형태 이걸 만족해 주는 건 이제 알파 베타 이항시켜 놨을 때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을 좀 세워가는 거죠. 근데 문제 주어진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좀 2로 나눠서 써진 그런 내용인데 문제 해석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알파의 알파 형태로 되어야만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식을 좀 살짝 변형시켜가는 과정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좀 담겨 있으니까요.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두 복소수 Z1, Z2 결례 복소수를 Z1바 Z2바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인대로 걸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Z를 뭐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Z바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Z 더하기 Z 파악해주면 이제 2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실수라는 사실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Z 파 곱하기 해주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역시 또 실수가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둘 중 더하기 해주면 실수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실수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둘 사이의 관계가 좀 나와 있는데요. Z2 자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Z1이 되는 거겠고 Z2 바 자체가 그럼 마이너스 Z1 바 이렇게 되는 거니까 Z1, Z2 바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좀 마이너스 나가고 Z1, Z1 바 이렇게 곱하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둘 쪽 곱하기 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당연히 실수가 됩니다라는 사실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뭔가요? 이건 겉만 많이 준 거지. 사실은 뭐 디귿 같은 거 푸는 것은 이게 좀 겉만 먹지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Z1 분의 1 더하기 Z2 분의 1 뭐 이게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복수수가 하나 나오겠죠. 알파라는 복수수다라고 좀 생각해 주게 되면 오른쪽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 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둘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복수수 두 개 이제 켈러 복수를 곱하기 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의 꼴 이렇게 될 거니까 0보다 큰 이런 실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형태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겁을 팍 주고 헷갈리지 하고 좀 나온 건데 이렇게 좀 뜻 파악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 이제 알파 이렇게 생각해주면 옆에는 이제 알파 바를 곱하기 한 거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 형태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이론이니까요. 이렇게 뭐 식을 이렇게 좀 관찰해서 식을 좀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키워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3차에다가 x를 또 곱하겠는데요. 그럼 4차인데요. 이런 새로운 식들은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1하고 2, 2하고 4, 3하고 6 이런 부분들의 식의 특징을 좀 살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x 대입에 2x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식 자체가 x, fx를 좀 이용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x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2x 부분이 그리 뜨는 거니까 2x 이렇게 좀 뺄까요? 이렇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근이 존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이 이제 x-1, x-2, x-3 이렇게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 근데 4차식이 돼야 되겠고 어차피 뭐 최고책에도 써야 되니까 뒤에 이제 ax 플러스 b 이런 모양들을 써서 4차를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개의 근에다가 하나 더 추가 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정보가 2개가 필요하죠. F4는 5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A, B 둘 다 알아가는 게 아닌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X는 0 이렇게 좀 대입한다는 얘기죠. 0 곱하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좌변이 0 이렇게 나오겠고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가 1, 2, 3 마이너스 6 B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산기가 0이니까 B 값이 0입니다라고 처리해서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AX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AX에다가 x-1, x-2, x-3 이런 형태로 좀 생겼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4가 좀 보탬이 되죠.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4f4-8 이렇게 처리되는데 4를 대니까 4a에다가요. 어이구 여기 좀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좋겠습니다. 차곡차곡 규칙적으로 써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a에다가 그 다음에 숫자가 4, 3, 2, 1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5가 됐으니까 20에다가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 약분해 가면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하면 약분될 되니까 2a는 1을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2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풀라고 했네요. F를 나누는 얘기는 이제 F6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역시 주어진 식에다가 이 나온 식에다가 6을 좀 대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6F6 빼기 12 이렇게 처리되면 2분의 1이 있고 6에다가 5, 4,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숫자가 커지는데요. 계산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그러면 20에다 9, 9, 28, 18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12 더하기 해주겠고 6F6 이렇게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191을 이제 6으로 나누면 되는가요? 6, 3, 18에다가 12 이렇게 쳐야 되니까 6, 12 이렇게 쳐야 되니까 F6은 3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32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참 계산 걸렸네요. 자, 주어진 부분들 정보 얻어내는 것부터 나중에 풀어가는 것까지 좀 만만치 않은 요소가 담겨 있는데 일단 이렇게 대입해준 숫자의 2배 되는 형태가 됐을 때 이 2x를 떠올려서 x하고 2x 떠올려서 식 모양을 좀 만들고 이렇게 근 갖는다 이런 부분들.
차수가 하나 좀 더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차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맨 처음에 큰 틀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F4는 문제 주어진 부분이니까 이걸 뭐 주어진 거 대입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요게 좀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X 곱하기 되는 그런 요소를 보고 이런 걸 또 떠올려서 정보를 하나 얻어가는 과정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만 좀 정확하게 잘 진행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Z2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실수인 이 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이런 거의 근이고 주어진 식은 원래식의 근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 fx 자체가 x제곱 뭐 px 플러스 q 이런 형태의 2차식을 좀 떠올려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뭐 z-i가 근이면 z 바 플러스 i가 근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x제곱 마이너스 9의 근이니까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마이너스 9는 0 이런 형태의 좀 근이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z 플러스 1이 근이면 3z 파 플러스 1도 근이 돼야 되는데 이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근이다라고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재미난 사실은 두 식의 이게 이 p값까지는 이제 식이 좀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두 근 합, 두 근의 합,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z 더하기 z파 이런 형태를 얻어지겠고 여기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3배의 z 더하기 z파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쳐야 되는데 결과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정보죠. 그럼 z 더하기 z파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게 이제 뭐 fx의 모든 근의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모든 근의 합이죠. 근데 마이너스를 또 집어넣으면 결과가 또 마이너스 되죠. 이게 좀 똑같은 거면서 마이너스 나오니까 겸사겸사 이 답까지 얻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의 특징을 좀 정확히 잘 살피는 거죠. 문제가 또 실수가 개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혈내근을 그려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이 달라서 각각 좀 처리해 갔는데 이때 주어진 식에 이렇게 두근 합 구해가는 그 모양이 서로 똑같은 거니까 뭐 두근 합 결과가 좀 서로 같아야 되겠다라는 어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접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답하십시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려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2차 함수 x축 되는데 x축이 이제 y값이 0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2차 방정식이 되죠. 그 값이 당연히 또 접하는 거니까 또 근이 하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판별식 부르는 조건에 맞게 처리해야 돼. 당연히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은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d는 0을 쓴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k 값을 구하십시오라는 얘기 이제 판별식을 좀 곧바로 구해달라는 얘기죠. 1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쳐야 되나요? 이 결과가 좀 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거니까 이때 뭐 k 값을 구하게 되면 4분의 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간단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거의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풀이하라 이런 얘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해주면 논술형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풀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시오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켜 갑니다. 그러면 답하십시오 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식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fx의 제곱이 공통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fx 더하기 x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2의 x-2의 제곱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제곱이 제곱하고 좀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fx 값이 이게 제곱이라서 부호를 좀 신경 써야 되는데요. fx 플러스 x가 그러면 2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신경 써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x 자체가 그러면 x-2가 돼서는 안 되죠. 더하기해서 2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2-x 이렇게 좀 생겼다라고 판단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다 x 더하면 이제 2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fx 자체가 2-x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x-1로 나눴더니 나머지 즉 f2를 구하라 이런 얘기라면 가볍게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조진식 약간의 인수분해 모양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어진 식을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2-x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2차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ax 플러스 b 이렇게 나머지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좀 인수분해까지 해놨으니까 대입변 숫자가 보이는 거죠.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2를 되겠고 a 더하기 b가 되겠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 3에 27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b는 28에다가 b 값은 14가 되겠고 b 값이 14를 좀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생겼겠다? 마이너스 13x 플러스 1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식 형태가 우리 좀 살짝 당황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죠. 이런 부분들 차분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꼴을 이용해서 양쪽 식을 좀 맞춰가는 뭐 이런 절차 부분을 통해서 특히 이제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제곱된 부분들이 fx 될 수 있는 부분들이 fx가 x-2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요 조건에 좀 만족하려면 이게 좀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게 아니지 하고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수일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눈에 밟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실력 쌓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